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 3월 시험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되돌아보도록 하시는데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4급이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자,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거의 불러줬다면 이번에는 유추를 해야 조금 생각을 해서 바꿔서 표현이 나오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좀 많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기를 10년 동안 썼다, 쓴 지 10년 되었다 이러면 이제 답은 일기 쓰는 습관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예전보다 날씬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이 부분은 변함없이 그대로 불러줬기 때문에 뭐 예전하고 큰 변함없이 아주 좀 낮은 난이도를 유지했고요. 3부분도 마찬가지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유추형.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불러주는 표현이 예전에는 거의 100%였다면 한 7문제 정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좀 예전하고는 좀 차이가 보이는 편이었고요. 독해 일부분 이렇게 단어 찾아서 빈칸 넣는 거는요. 5개 단어가 워낙에 좀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내용 딱 보면 나오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 부분도 뭐 관련사 문제가 많지는 않았어요. 관련사가 뭐냐면 뭐 수이란 但是 이런 걸로 찾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반대로 3부분은 예전에는 그대로 이 글의 내용과 여기 답이 똑같이 있었다면 역시 오늘 한 7문제 정도가 생각을 좀 하고 또 정말 내용을 이해하면 또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듣기, 독해 전체적으로 볼 때 유추형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럼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 오늘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쓰기 일부분인데요.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딱 놓고 보면 5급보다 어려웠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 출제자분들은 좀 상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기 일부분은 요즘 한 반년에 걸쳐서 제가 쫙 본 결과로는 4급과 5급의 난이도가 너무나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4급이 5급보다 어려운 문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고,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총평특강에서 항상 얘기해왔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좀 총평특강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많이 잘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반면에 이제 좀 아니었던 거,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한 2가지 정도만 나중에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단어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 비아오추는 우리가 명사도 되고요. 기준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형용사로 표준적이다. 발음이 아주 한 비아오춘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탕은 양사죠. 보통 우리가 왕복 동작을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놓고 왔어요. 그러면 我回家一趟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뭐죠? 갔다 올게. 집에 갔다 올게라고 왔다 오는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탕 왕복 동작에 쓰이는 양사고요. 小吃는 우리가 간식거리. 이렇게 딱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를 小吃라고 하죠. 到处는 부사로 동사를 꾸미게 되면서 도처의 모든 곳에 뭐뭐하다 라고 꾸미게 되실 거고, 申请 보통은 동사로 쓰면서 신청하다라고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안 읽을 거예요. 바로 갈게요. 有时间 시간 있으면 너는 陪我 나를 좀 데리고 去 가줘. 어디에? 병원으로 가줘. 그러면 어떻게 가줘? 병원을 특별히 꾸밀 말도 없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탕.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다 와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양사가 앞에 숫자가 없다는 건 무조건 뭐가 빠졌다? 숫자 1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当年他的歌 그때 당시 그의 노래는 很流行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都能听到 동사가 있고 동사를 좀 더 꾸미면서 부사 뭐를 쓴다? 到处 모든 곳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硕士毕业后 석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빈칸에 러까지 붙었으니까 확실히 동사 들어가지고 박사를 뭐 했을까요? 동사 중에서 박사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申请 신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 火车站周围 기차역 부근에는 요 있어요. 무슨店. 우리가 어떤 상점이나 이런 것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고 小吃店. 그쵸? 그 다음에 只有차이는
하나의 관련사 짝꿍으로 오직 이거 해야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유일 조건을 나타내요. 오직 뭐 해야만 기초 동작을 주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하고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데 뼈주는 지금 형용사로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결과 보어가 될 거예요. 즉 하는 정도가 아주 표준적이게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결과 죄송해요. 결과보 한 결과 아주 표준적으로 잘 해야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하나 나왔던 관련사 문제가 독해 이 부분에는 지금 이건데요. 우리 루고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짝은 주어 앞에다가 접속사로 짝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나나 나뭐 생각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루고어 양 왔을 때 아니고 나는 주어, 서술어 사이에다가 부사성으로 연결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보통 지우를 쓴단 말이죠. 그럼 짝을 찾아보니까 여기 뭐 썼냐면 나 썼어요. 거기에다가 그럼 요 다음에 요걸 하는 거죠. 可是를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A, B, C. 一个人的工作能力自然重要.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没有正确的工作态度, 정확한 업무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这个人, 이 사람은 在工作上, 업무상에서 不会有, 있지 않을 거예요. 多好的成绩, 엄청 좋은 어떤 성과는 있지 못할 겁니다. 자, 이번엔 완전 흐름으로만 찾아야 되는 문제. 오늘은 주로 이런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진유엔이라 그랬어요. 공원에 들어간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나따오 피아호도 표를 가진 후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표를 가져야 또 공원에 들어갈 수 있겠죠. 따지야 먼저라는 말을 쓰고 现在入口处排队 입구에서 줄을 서세요. 我进去买票. 제가 가서 표를 살게요. 표를 사야 표를 받고 들어가고. 네, 그래서 순서대로 C, B, A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 3부분. 주로 좀 찾기 힘들었던 문제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사람은 橡树, 나무에게 学习什么, 뭐를 배워야 하죠? 对人友好, 사람에게 전치사 구조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 부파 타양,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C, 从来不紧张, 절대 긴장하지 않는 거. 不受, 뭐를 받지 않냐? 동사 목적어는 影响,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人应该, 사람은 마땅히 像, 마치 뭐처럼, 一棵树, 나무나 맞죠? 나무처럼 그렇게 能接受阳光, 햇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부, 하이파, 두려워하지 마라. 뭐를? 바람과 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하다. 흐름 보여요. 在什么环境下, 어떤 환경에 있든 관계없이 都能长高长大. 키도 크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느낌이 좀 오시죠?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관계없이 이럴 수 있어야 된다. 즉,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79번도 역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조사는 为什么, 왜? 不能用, 왜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자, A, 缺几页, 몇 페이지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没填完,填은 우리가 이렇게 다 채워 넣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다 채워 넣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没准时, 제때 지아오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没写名字, 이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을 보시면 所以不能用, 그래서 못 씁니다라고 했어요. 아, 그렇다면 이유는 앞쪽을 잘 봐야겠네요. 这几份调查后面的问题, 뒤쪽 문제는 또没回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고, 前面的选择题, 앞에 있는 이게 선택하는 A, B, C, D, 1, 2, 3, 4 중에 고르는 문제도 有不少, 적지 않게 빈칸이 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면 답은 뭐가 된다? 똑같은 이 동사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짜리 문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서 왜요? 대다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대요. 자기가 대다수 사람 기억 못한다. 자기가 꾼 꿈이 몇 개인지 做了几个梦. A. 梦很复杂, 복잡해서. 꿈이 短, 짧아서. 꿈이 不连着, 연속되지 않아서. D. 꿈의 수량이 많아서. 자, 그럼 이런 말들을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바로 나와요. 大多数人都记不清, 기억을 못합니다. 记不清楚. 自己前一天 바로 앞날 晚上 저녁에 到底做了几个梦, 도대체 내가 꿈을 몇 개 꿨는지 기억 못합니다. 아, 그럼 원인 바로 나옵니다. 多数的梦不是 A, 而是B.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걸 읽을 필요가 없고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넘어와서 이게 중요한 거죠. 一小段, 한 단락, 또 끊어져서 한 단락. 따라서 정답은 그대로 C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 정말 어려워요. 主要讲的 뭐예요? 글 전체를 이해해라는 얘기거든요. 글 전체의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꿈의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特点, 특징? 요거 C예요. 好处, 좋은 점, 原因, 원인, 顺序, 순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건 좀 이용하고요. 우리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부분 뒤에 另外 큰 흐름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 밖에 이제 요 얘기는 요까지는 아까 앞에 얘기하고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밖에가 나왔다는 건 다른 면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몇 개인지 기억도 못하고 또 그 밖에 꿈속의 시간도 是不准确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꿈은 몇 개인지도 기억하기 힘들고 또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꿈의 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쓰기 제1부분 전체가 어려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건데요.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동사 수러문부터 깔고 갑니다. 동사 수러문이란 뜻은 我是学生처럼 是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딱 중심을 잡아주면 동사 수러문이란 말을 써요. 주어, 서술어가 이제 동사로 되어 있는 거죠. 서술어, 목적어. 물론 목적어 없을 수도 있죠. 주어를 꾸미면 관형어. 필요하면 요런 더를 쓰실 수 있겠어요.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역시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 역시 필요하면 이렇게 더를 쓰실 수 있겠어요. 자, 부사어. 이 동사를 앞에서 꾸미는, 서술어를 꾸미는 말을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어순이 여러분 여기 보조개 들어간다는 얘기하죠? 조개 이렇게 배우시면 좋아요. 보는 부사의 부를 살짝 바꿨어요. 조는 조동사. 전치사 구조는요. 우리가 전치사를 원래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 보조개 순서대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열하실 때 항상 서술어를 중간에 균형을 딱 잘 잡으면 좀 찾기가 쉬워지는데요. 자, 능 요거는 조동사죠. 꾸미는 성분이에요. 동그라미 쳐버릴까요? 네, 동그라미 쳐놓고 치우창 이거는 뭔가 명사 성분이에요. 저거는 꾸미는 말이니까 또 동그라미 칠게요. 동사 찾았어요. 坐下多少观众 목적어까지 이미 다 나왔죠. 그럼 얘는 주어로. 그러면 어떤 경기장? 这个 치우창. 나열 끝났어요. 이 경기장에는 능이 당연히 동사를 꾸며서 앉을 수 있다. 얼마만큼의 간중에 앉을 수 있나요? 하고 물음표 꼭 써주시고요. 자, 밑에 문제 쭈르륵 보셨을 때 이런 건 다 수식 성분이에요. 더 붙었죠. 수식 성분이에요. 동사 찾았어요. 그럼 뭐가 뭐를 불러일으켰냐? 이미 주어는 다 알고 있어요. 뉴스가 불러일으켰죠. 뭐를? 토론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 요것만 잘 넣으시면 이 뉴스가 불러일으켰죠. 왕여다. 네티즌들의 토론을 불러일으켰겠죠. 꾸미는 말이죠. 더가 붙었으니까. 니는 일단 냅둬보고 시가 부이네요. 什么样子 더까지가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니도 있고 장청도 있는데 뭐가 주어가 돼야 될까요? 이건 이 꾸미는 말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상 속에. 근데 누구의 인상 속에? 당신의 인상 속에 만리장성은 얘가 주어네요. 시 뭐입니까? 什么样子的 어떤 모습의 것?
입니까?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86번. 자, 보시면 게이징차 전치사 구조 있죠. 그럼 주어가 나왔네요. 그녀가 주어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동사, 네, 확실해요. 그럼 그녀가 뭐를 썼을까요? 감사 편지를. 펑 하는 양사는 이 펑이 빠졌다니까요. 한 통에. 그래서 그는 경찰에게 썼어요. 한 통의 감사 편지를 끝. 자, 역시 동사수라문. 되게 동사수라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동사 찾았어요. 요. 자, 그러면 리, 허난 전치사 구조 있어요. 여기 허난으로부터.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쩔밖에 없죠. 우리가 숫자 앞에 요를 쓰는 건 있다라기보다는 요 정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곳은 허난으로부터 약 70km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도보어 하나 나왔는데요. 정도보어. 별로 어렵지 않죠. 서술어 뒤에 더를 쓰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他说得很好. 그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서술어를 쓰고 그거 하는 정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배열하면 되겠고, 이런 거 다 수식 성분이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크 명사성이 나오죠. 그리고 헌만 형용사성이 나오고 안파의 동사성이 나오고 형용사, 명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꾸며야죠. 다음 학기 수업이 안배가 됐는데 그 정도가 어때요? 아주 가득 차게 안파이가 됐다. 끝.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제가 강의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앞에서 쭉 해왔던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들어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동사는 명사, 대명사, 어쨌든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죠. 예를 들어 취, 중국어 하면 중국어 품사 당연히 명사란 얘기예요. 칸, 띠에닝 하면 영화를 보다. 영화도 명사죠. 대부분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꼭 나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와야 돼. 아니면 동사가 들어와야 돼. 이런 단어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다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쥐에더 같은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我觉得他 이렇게 끝낼 수가 없죠. 我觉得他很漂亮 형용사가 하나 들어간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나는 그녀가 중국어를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배우다 동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꼭 형용사나 동사 같은 형용사나 동사가 중국어에서 주로 뭐래요? 서술어. 예쁘다, 가다. 그래서 이런 걸 서술성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쥐에더 같은 것들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보이죠. 아이와 좋아하다, 꼭 사랑하다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다, 취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면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하는 거겠어요? 목적어 속에 또 먹다가 들어가요. 먹는 것을 좋아하다. 주어는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좋아해요 하고 목적어가 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시 동사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을, 이런 종류의 우탕, 즉 설탕 안 들어간 비스킷 먹는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피동문 A, baby, 동사, 그리고 어떤 뭐 기타 성분들 보통 뭐 러라든지 보어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A가 B에 의해 동사를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 이징, 보통 부사를 앞에 써요. 보조개라면서요. 부사, 그 다음 전치사 구조, 개사. 그는 이미 빼워, 나에 의해 거절당했어. 이렇게 되는데 이 피동문에서는 사실은 이게 없어도 돼요. 즉, 그는 이미 被拒绝了, 거절당했어만 해도 되죠. 그래서 B는 굳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오늘은 없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간단했다. 빼이가 딱 보였을 때는 뭐가 뭐에 뭐뭐 당했나가 확실해야 되는데 동사는 파니청 뭐뭐스로 번역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요? 그의 책이요. 번역당해진 거죠. 지금 B가 없어요. 뭐로, 열 몇 가지 언어로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문제 중에 진짜 어려웠어요. 연동문이라는 건 별건 아니에요. 주어 하나의 동사가 계속 동사가 연이어서 오면 돼요. 그가 坐火车 동사 1, 기차를 타고 그가
去 베이징 동사 to 북경에 가서 그가 칸빙 진찰을 받는다. 많을 때는 보통 3개까지, 짧으면 2개까지 많이 들어오는데요. 부사어 꾸미는 말은 보통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딱 보면 일단 얘는 꾸미는 말, 수식하는 말이니까 좀 제껴버리고요. 따이죠 하면 모자나 안경이나 어떤 귀걸이나 어쨌든 몸에 착용하는 것을 끼거나 쓰거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둘이는 같이 묶어서 수식 성분에 써야겠어요. 따이저 샤오 황마오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 짜이는 잠시 냅두시고 파이 뚜이는 요게 동사죠. 파이 줄을 서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쿠어가 V2죠. 큰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밖에 없어요? 쉐셩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짜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따이저 샤오 황마오다 작은 노란 모자를 쓴 학생들이 V1, V2인데 이 짜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이는 품사가 3개. 첫 번째 동사 어디에 있다. 타짜이 베이징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전치사 개사 어디에서. 타짜이 베이징 学汉语 이럴 때. 오늘은 부사 동사 1번 앞에 부사어 꾸미는 말 써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동작의 지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부사로 쓰였어요. 이게 정말 어려웠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비교문. 비교문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형용사해요 할 때 이 형용사를 기준으로 앞에 절대 很, 非常 이런 거 쓰시는 건 정말 비교문에서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아니요.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今天比昨天冷, 헐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더욱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가 3개가 있어요. 更还在 요런 걸 써서 꾸며주시고 뒤에서 꾸밀 수 있는 건 보통 3가지. 훨씬 추우면 冷的多冷多冷 혹은 조금 더 추워요. 冷一点冷一些 아니면 정확하게 수량사 0 3도, 뭐 2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얘는 꾸미는 말이고요. 시간 명사 하나 있고요. 요거는 서술어. 요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동사, 주로 형용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형용사라고 했고요. B가 있어요. B도 동그라미 칠게요. 원래 계획, 역시 명사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명사가 2개 나왔으니까 하나는 A 자리에, 하나는 B 자리에 하시고 뒤에 뭐가 있죠? 수량사. 일주일이 늦춰졌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나열해 볼까요? 放寒假的时间. 네, 그래서 겨울방학 하는 여기 꾸미는 말이 돼서 시간이 B 뭐보다 명사성 들어가요.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어요. 하고 수량사. 일주일이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쓰기 1부분. 쓰기 2부분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조금 안 나왔던 것 중에 2문제만 한번 살펴보면 와즈, 와즈, 양말이죠. 추한 와즈인데 조금 더 점수를 멋지게 얻고 싶으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거니까 게, 하이즈, 추한 와즈라고 했다면 훨씬 멋졌을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겨주다. 이런 식으로요. 乱, 얘가 형용사라는 것만 잘 아시면 很乱, 非常乱. 지금 그림체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뭐办公室, 사무실이 很乱,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현정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 보통 이제 HSK 접수처 하면 한국 사무국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 소속이죠. 근데 대교에서도 그 시행권이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이름은 사무국이 아니라 시험센터. HSK 시험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랑은 제일 많아요. 모든 시행처 중에서 전국 30여 개의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좀 시설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들로 우리가 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30곳 중에는 강남 고시장이 있는데요.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차이용 칼리지 학원이에요.
최초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자기가 공부한 곳이 고시장이 되는 경우인데요. 내가 공부한 곳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익숙한 얼굴과 시험을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훨씬 시험이 이게 나한테 긴장되지 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차이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내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접수도 그냥 이천 가서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시험도 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제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무국에서 딱 들어갔더니 내가 시험 칠 곳이 우리 집하고 되게 먼 데밖에 없구나. 그런 경우는 시험센터 한번 들어와 보셔서 또 뜻밖의 되게 가까운 곳에 저희는 고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더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시험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4급 시험이 좀 어려워졌다 한들 위에 5급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4급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